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중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치료했던 케이스는 아니고요. 저희 서울 S치과에서 2014년부터 캐드캠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공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치과에서 이 캐드캠이라는 내용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 많은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드캠은 비단 치과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 산업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죠. 컴퓨터가 도와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뉴팩처링, 즉 가공을 하는 디자인과 그 디자인된 형태를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금리나 혹은 메탈 세라믹은 보철의 한 종류인데요. 치아를 감싸는 메탈 캡이 있고, 그러니까 메탈로 된 껍질이 있고, 그 위를 치아 색깔 나는 도자기를 입혀서 이색나는 치아를 만든 과정인데요. 그 치아 보철물의 하나인데요. 이런 금리나 메탈 세라믹 같은 경우는 모두 주조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주조라는 건 금속을 녹여서 그 형태에 맞춰서 다시 가공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반지나 쉽게 치과에서 쓰는 거랑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금리나 반지나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반지 같은 것도 형태가 복잡한 예쁜 반지도 있고 한데, 반지를 진짜 금괴를 깎아가지고 금괴를 반지 모양으로 다 깎아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반지를 불에 녹는 왁스 같은 걸로 반지를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왁스를 그 거푸집 같은 데 묻어서 반지 형태를 묻어가지고 이 왁스를 태워버리면 결국 이 거푸집 안에 반지의 빈 공간이 남고 그쪽으로 금을 쏘아서 원래 왁스의 형태와 똑같은 금 반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태를 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의 반지의 패턴이 됐건 금리의 패턴이 됐건 뭔가를 왁스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이거를 묻은 다음에 왁스는 불태워서 날리고 그 빈 공간에 금을 쏘아서 반지나 금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조의 형태로 치과의 그 보철물들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인 주조의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 치과에서도 금리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 주조라는 방법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치과에서 사용된 것만 해도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럼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금이라는 금속이 이 녹여서 주조를 해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그 형태를 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금리에 비해서 캐드캠은 뭐냐? 캐드캠은 아까 제가 반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지를 만들 때 패턴을 만들어서 녹여서 그 부위에 금을 쏴서 금이 이제 녹았다가 다시 식으면서 반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주조법이 있다면, 어떤 균일한 금 덩어리를 반지 형태대로 다 깎아가지고 반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근데 실제로 반지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버리는 금이 너무 많아서 단가도 아마 너무 비싸지고 그럴 거니까, 어쨌거나 금 덩어리를 깎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 주조는 금이 고체 상태였다가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다가 이게 다시 식으면서 고체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균일한 고체일 때와 한번 녹았다가 다시 고체가 됐을 때, 겉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게 고체에서 액체로 녹일 때 고체에서 액체에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가 되면 금도 물이랑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였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기화가 되면서 끓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이제 주조법으로 만들 때 금을 딱 녹는 점까지만 열을 가해서 액체로 균일하게 만들면 좋은데, 만드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뭐 일진이 안 좋아되든지 아니면 전날 뭐 과음을 해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을 녹이는데 열을 조금만 가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가해서 이게 기체가 되는 순간 금이 끓겠죠. 기화가 되면서 보글보글보글 끓은 금이 다시 그 패턴에 들어가서 식게 되면 고체가 됐을 때,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끓은 것처럼 이렇게 뽕뽕뽕뽕뽕 구멍도 되게 많고 다공성으로 면이 좀 깨끗이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주조라는 방법은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방법은 이미 고체 상태의 금이 그냥 고체 그대로 깎여 나간 거니까 뭐 끓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균일한 그 고체 덩어리에 반지가 잘 혹은 금리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표준화가 좀 되어 있지가 않고, 아까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가공하는 기술자가 컨디션에 따라서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캐드캠은 순전히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고 컴퓨터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제가 느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편차라는 거는 전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치과 진료를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치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저희 병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100명의 환자분들이 오셨다. 전 100분의 환자분께 모두 동일한 보철물을 품질이 균일한 보철물을 끼워서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같은 이미 기공소에서 와서 금리가 품질 자체가 균일하지 않다면 글쎄요, 정말 최고의 금리를 끼신 분들도 있고 이 중에는 100분 중에는 또 어떤 분은 중간 품질의 금리를 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금이 끓어서 표면이 좀 구멍이 뽕뽕 뚫린 금리를 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네, 좀 이해되시죠? 좀 그렇죠. 저희 치과를 믿고 찾아주셨는데 동일하지 않은 품질의 보철물을 끼운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말해 속상하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 고민이어서 개원하고 5년차가 되었던 그 2014년에 치과 내에 기공실을 만들고 캐드캠을 이용해서 보철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캐드캠에 대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자, 재밌게 이번에는 그림들을 보면서 캐드캠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의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씌우기 위해서 치아를 다듬었고요. 그리고 본을 뜬 모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캔을 한 사진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캔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 치아를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상에서 치아의 경계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어떻게 씌워야 될지 모양을 컴퓨터로 다시 디자인을 하고, 컴퓨터로 이 환자분의 치아 형태에 맞는 최적의 치아 형태를 찾아서 옆면도 잘 다듬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CAD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다.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캠으로 넘어가야죠.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기를, 밀링머신이라는 가공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디자인한 이 형태의 크라운을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가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일을 씌우게 돼서 크라운을 치료를 하셨었는데요. 완성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모습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었고, 그 디자인된 형태를 다시 밀링머신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후, 여기까지 해서 치아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가공하니까 사람의 손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삭막하겠죠. 이게 또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고 뭔가 항상 이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따뜻함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은 언제 들어가느냐? 이 치아를 색을 내야 되잖아요. 지르코니아는 색이, 요즘에는 이제 색깔이 입혀져 있는 지르코니아 블럭도 나오기는 하는데, 색깔이 입혀져 있는 블럭이다 하더라도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환자분의 치아 모습에 맞게 세세하게 색을 입히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치과에서 일하는 기공실장의 손끝에서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한 컴퓨터로 가공했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모형상에서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조금씩의 조정을 하고 색을 입혀서 이렇게 완성된 크라운을 환자분의 입안에 껴서 이 캐드캠 기공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르코니아의 장점은 제가 그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지르코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르코니아 덩어리를 컴퓨터가 디자인한 대로 컴퓨터로 정확히 계산해서 깎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조랑은 달라서 이 면을 아무리 크게 확대해도 구멍이나 이런 게 없이 굉장히 매끈합니다. 자연체와 흡사하게.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빨갛게 잇몸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표면이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으면 식사를 하고 나면 그쪽으로 음식물 같은 게 플라그나 이런 게 많이 끼겠죠. 세균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 굉장히 잇몸 친화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르코니아의 제일 좋은 장점은 잇몸에 자극이 없다. 자연치아와 비슷한 정도의 표면 활택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잇몸에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다른 장점으로는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생라는 뭐 메탈 세라믹 보철을 하셨던 분들 보시면 하신 지 5년, 10년 지나면서 치과에서 검진할 때 보면 부분적으로 파절이 일어난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지르코니아는 이거 자체가 균일한 한 덩어리고 쉽게 깨져나가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컴퓨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보철을 만들어서 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한 그 기공 과정에 대해서, 또 캐드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요즘에 세 줄 요약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주조라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 주조에는 제가 생각하는 품질의 균일성에
균일성의 문제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조 말고 그냥 하나의 그 수복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지르코니아가 됐건 뭐 또 다른 재료, 이제 하이브리드 세라믹이란 재료를 저희가 또 같이 깎아서 만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장에서 하나의 균일한 덩어리로 나온 블록을 깎아서 만든다면 품질의 균일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치과 의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 치과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뭐랄까 더 균일한 서비스, 항상 얘기하다가 또 격가지로 새는데요. 저는 뭐 다른 치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한테는 최고의 진료를 하고 누구한테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저 그런 진료를 하고, 그래서 최고의 진료가 100점이고 그저 그런 진료가 50점이라면 저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진료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매번 모든 환자분들께 100점짜리 진료를 한다는 거는, 100점이라는 기준치를 누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100점은 뭐 당연히 전 치과의사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말 어디 하나 틈없이 완벽한 진료를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글쎄요, 100점짜리를 매 케이스에서 100점짜리를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 케이스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건 뭐 평균 80점에서 90점 정도의 진료를 기복 없이 꾸준히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100점짜리 진료를 받고 싶은데 80점에서 90점이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100점은, 이거는 이 100점짜리 진료를 매 케이스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그렇고, 이 100점짜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완벽한 크라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도 뭐 예를 들어 크라운 하나를 넣었을 때 평생을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가 100점짜리 기준치가 되겠고, 뭐 그렇게 모든 케이스를 뭐 그게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고, 80점에서 90점이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혹은 뭐 욕심을 내면 30년까지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크라운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 뭐 얘기가 또 격가지로 새는데요. 제가 치과의사로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건 기복이 아니라 꾸준함. 저희 치과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균일한 품질의 진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제가 일하면서 보람도 있고, 또 그게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캐드캠을 이용한 보철을 시작을 하게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캐드캠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철이 되는 건지 그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로 스캔을 해서 컴퓨터상에서 그 모형을 띄워놓고, 거기다 컴퓨터로 치아 모형을, 크라운의 형태를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가공기로 넘겨서 그대로 이제 지르코니아나 혹은 인레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증리 얘기는 아니고, 뭐 저의 그 치과 의사로서의 철학까지는 좀 거창하고요. 그냥 치과 의사로서 제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